동료들과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바자시 씨는 온몸이 쑤시는 통증으로 깨어났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녀는 지체할 수 없어 회사에 갈 준비를 했어요. 바자시 씨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눈앞에 드래곤이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게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드래곤이 울부짖자 바자시 씨 앞에 꼬리를 가진 소녀로 변했어요. 조금 이상해 보였지만 바자시 씨는 예의상 이 소녀를 초대했어요. 그녀는 이 드래곤 소녀의 이름이 토루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소녀가 여기 온 이유는 바자시 씨의 초대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 어젯밤 술에 취해 돌아가던 중 바자시 씨가 우연히 토루가 숨어 있는 곳에 갔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녀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히 토루에게 한여에 대한 자신의 취향도 이야기했어요. 떠나기 전에 바자시 씨는 토루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토루는 여기로 날아와서 바자시 씨의 한여로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바자시 씨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 말을 듣고 토루는 매우 우울해하며 천천히 떠났어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니 바자시 씨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때 그녀는 출근 시간이 늦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자시 씨는 토루에게 그녀가 날 수 있는지 물어보러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후 한 사람과 한 드래곤이 함께 바자시 씨의 직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마도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자시 씨는 결국 토루가 집에 머물도록 허락했어요. 그날 밤 바자시 씨는 토루에게 한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 청소하는 거예요. 토루는 자신이 잘한다고 했지만 바자시 씨의 집의 물건이 즉시 날아가 버렸어요. 다음은 세탁하는 거예요. 드래곤의 침은 모든 더러움을 지워버릴 수 있으니 토르는 이 또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한여는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이번에는 바자시 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토르는 자신의 꼬리를 사용해 저녁을 요리했어요. 그때 바자시 씨는 자신이 집에 표범을 데려온 건 아닌지 무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받아들였으니 그녀를 쫓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바자시 씨는 출근 전에 토르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라고 당부했어요. 바자시 씨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2명의 도둑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 그들은 역사상 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토루를 마주쳤어요. 그날 밤 바자시 씨가 회사 동료와 함께 퇴근하려 할 때 우연히 토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때 토루는 바자시 씨와 더 친밀한 한 젊은 남자 때문에 꽤 불쾌했어요. 그래서 이후 셋이 함께 술집에 갔어요. 토루가 이 청년에게 자신과 바자시가 얼마나 친한지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 청년을 바자시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직접적으로 행동하기로 했다. 토루가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바자시가 술에 취해 그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제서야 토루는 바자시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다. 토루는 바자시가 술에 취한 후 이렇게 반항적일 줄은 몰랐다. 오늘 아침 바자시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우연히 토루가 자신의 옷을 핥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물어보니 그건 보통 토루가 빨래를 하는 과정이었다. 먼저 그녀는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 옷을 분류하고 자신의 입에서 세탁하면서 귀여운 표정을 짓는다. 이 과정은 조금 엉망인 것 같다. 토루가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바자시는 토루에게 새 옷을 사주었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이 옷이 가슴 부분이 좀 타이트한 것 같았다. 잠시 후 바자시는 토루에게 인터넷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토루가 뭔가를 모르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과 드래곤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토루는 인간의 생활 방식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때 토루는 밖에서 비가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발코니에 널어둔 옷이 마르지 않을까 걱정되어 그녀는 드래곤으로 변신해 검은 구름을 날려버렸다. 그날 저녁 바자시의 마른 옷을 수거한 후 토루는 바자시의 향기를 맡으며 기뻐했다. 이 편에서는 토루가 실수로 저녁 재료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오늘 바자시가 토루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토루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꽤 놀라웠다. 드래곤이 바자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구를 사귀기 쉬운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물건을 사고 있을 때 갑자기 한 강도가 지나갔다. 토루는 그 모습을 보고 바자시에게 그를 잡게 해달라고 재빨리 허락을 구했다.
단 몇 초 만에 토르는 강도에게 순간 이동하여 그를 바로 제압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토르를 쳐다보았다.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 바자시는 달려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토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몰려들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람들의 감사 속에 떠났다. 방금 느낀 기분은 꽤 이상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칭찬해주니 토르는 꽤 기뻤다. 오늘 바자시가 집에서 누워있을 때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자 작은 로리 같은 아이가 있었다. 이 이상한 뿔과 꼬리를 가진 아이를 보고 바자시는 이 아이가 분명 토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바자시에게 토르와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또 자신을 성적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도 했다. 바로 그때 토르가 돌아와 바자시에게 붙어있는 누군가를 우연히 보았다. 질투가 나서 뛰쳐나가려다 보니 그게 아는 사람이었다. 그 아이는 칸나라는 이름의 토르와 같은 종족이다. 토르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 칸나는 그녀를 찾으러 달려왔다. 며칠 전 토르가 구름을 쫓아보냈을 때 칸나는 그녀의 위치를 발견했다. 칸나는 토르가 함께 돌아오기를 매우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바자시를 사랑하게 되었다. 역시 그런 것 같다. 칸나는 바자시를 변태라고 부르며 지난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바자시를 없애야만 했다. 하지만 이 세계의 마력이 너무 희박해서 칸나의 공격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사실 칸나는 최근에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추방당했다. 며칠 동안 거처가 없는 것을 알고 바자시는 칸나에게 자신과 함께 지내고 싶냐고 물었다. 칸나는 그 말을 듣고 바자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자시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칸나는 결국 수긍했다. 그래서 바자시의 집에는 새로운 식구가 추가되었다. 최근 집에서 너무 지루해서 칸나는 나가고 싶어 했다. 운동을 싫어하는 바자시는 조금도 나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토르와 칸네에 의해 끌려나갔다. 세 사람은 이후 광활한 초원에 도착했고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바자시는 눕고 여기서 잠을 자려고 했다. 하지만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데 칸나와 토르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소리에 깨야 했다. 어떻게 놀고 있는 거냐? 세상을 멸망시킬 듯이 놀고 있었다. 토르와 칸나는 바자시도 함께 하자고 초대했다. 둘은 텔레비전에서 닌자 영화들을 보고 인간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영화는 영화일 뿐이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초능력을 가질 수 있겠냐?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바자시와 함께 눕고 이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다. 오늘은 주초 바자시는 출근 준비를 하려 했으나 칸나가 따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토르와 함께 인간 세계의 지식에 대해 배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바자시와 함께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먼저 도로를 건너는 법을 알아야 했다.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가 켜져야 건너갈 수 있다. 그 후 두 사람은 어린이 공원에 들렀다. 칸나는 앞에 있는 그네를 보고 그게 뭔지 몰랐다. 토르도 모르겠다고 하며 그네를 드래곤을 처치하는 기계라고 말했다. 그 다음 칸나는 토르에게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다. 그날 오후 칸나는 토르에게 왜 이 세계에 남아있는지를 물었다. 사실 그때 토르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때 토르는 코바야시를 만나서 그녀에게 구해졌기 때문에 토르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여기 남고 싶어 한다. 이제 칸나는 코바야시의 직장에 가고 싶어 한다. 그 말을 들은 토르는 둘에게 투명 마법을 걸고 용으로 변신해 그곳으로 날아갔다. 그때 코바야시는 일하고 있다가 우연히 멀리서 구름 뒤에 익숙한 두 모습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 코바야시의 아파트는 3명이 살기엔 너무 좁아서 오늘 그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몇 곳을 돌아본 후 코바야시는 이곳을 선택했는데 이곳은 꽤 넓은 공동 테라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후에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옮기기로 했다. 토르는 예전에는 그녀의 집을 찾는 게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드래곤은 정착할 곳이 없거든. 심지어 토르는 비행하면서 자야 했던 적도 많았다. 정리하는 동안 칸나는 우연히 코바야시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토르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매우 즐거워하고 있었다. 잠시 후 토르는 코바야시가 예전에 샀던 한여복을 또 발견했다. 처음 입어본 코바야시는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서 그것을 한쪽 구석에 넣어두었다. 그때 토르는 코바야시에게 그 옷을 입어도 되는지 허락을 요청했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이더라고. 다만 아래 부분이 좀 꽉 끼는 것뿐이야. 그래서 다음 날 모두가 공식적으로 새 집으로 이사했다. 코바야시는 각 방을 나누고 칸나와 토르의 방도 추가했다. 두 친구는 여기서 자신의 새 방이 생긴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하며 침대 위에서 뛰어놀았다. 토르가 용의 형태로 시원한 물에서 목욕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들은 코바야시는 오늘 토르를 옥상으로 데려가 목욕시켜 주기로 했다. 마치 자신의 차를 세차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코바야시는 힘들게 퇴근하다가 실수로 예전 아파트로 돌아갔다. 어제 하루 종일 피곤했던 코바야시는 오늘 낮잠을 잘 생각이었는데 옆방에서 소음이 너무 심했다. 그 후 토르는 그 방으로 가서 그들과 이야기했다. 먼저 오른쪽 방은 한 여자 형제의 방이었다. 그 여자가 요리를 하고 있어서 소음이 났던 것이다. 그 다음 왼쪽 방은 스타일리시한 청년이 음악을 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층에는 조각가 아저씨가 있었다. 결국 누구나 다른 집이 시끄럽다고 불평했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토르는 그 세 사람을 조용히 하려고 생각했지만 그때 코바야시가 나타났다. 그녀는 모두가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모두 동의했다. 며칠 후 코바야시는 오늘 밤 자신의 집에 타키야라는 청년이 술 마시러 온다고 알렸다. 토르는 그 소식을 듣고 별로 기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몇 명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 했고 바자시가 동의했어. 그래서 그날 밤 토르의 초대에 따라 그녀의 첫 번째 친구가 도착했어. 이 젊은이는 파니아라는 이름의 봄을 지키는 드래곤이야. 그의 특징은 인간을 조금 싫어한다는 거야. 다음은 루카라는 이름의 누나로 토르의 2배 크기의 몸매를 가지고 있어. 이런 복장 때문에 바자시는 그녀를 거리의 여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어. 잠시 후 토르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파니아는 인간의 비디오 게임을 경험하게 되었어. 생각보다 그걸 한번 접해보자마자 이 젊은이는 헤어날 수가 없었어. 모두 술 마시러 온다고 했지만 결국 이 두 사람만 있었어. 말할 필요도 없이 바자시는 술에 취하자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 하지만 오늘은 타키야도 그렇게 된 거야.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어서 파니아는 게임을 할 수가 없었어. 최근 바자시는 칸나가 아침마다 아이들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걸 보았어. 칸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여서 바자시는 그녀에게 물어봤어. 그래서 잠시 후 세 사람은 칸나의 학교 준비를 위해 쇼핑 거리로 나갔어. 먼저 문구점에 들릴 거야. 바자시는 여기 모든 것이 그대로인 걸 보았어. 칸나를 위한 학용품을 고르려다 보니 칸나는 귀여운 것을 더 좋아해서 우울해졌어. 그 말을 듣고 토르는 두 사람을 최근에 새로 열린 가게로 안내했어. 역시 칸나가 좋아하는 새로운 상품들이 여기 다 있었어. 토르는 한 도장을 보고 그게 노예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바자시에게 자기에게 도장을 찍어보라고 했어. 학용품을 사고 나면 가방도 사야 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칸나는 주저책 없이 빨간 가방을 골랐어. 토르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저주받은 물건처럼 인간의 피가 묻어있대. 이때 칸나는 아주 귀여운 열쇠고리를 발견했어. 칸나가 그걸 바자시에게 보여주려다가 바자시가 방금 전에 가방에 많은 돈을 썼다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어. 그래서 칸나는 조용히 그 물건을 치워버렸고 바자시는 그 장면을 보고 말았어. 가방을 사고 나서 세 사람은 칸나의 교복을 재단하기 위해 가게에 갔어. 토르는 왜 모든 물건들이 다 똑같은지 궁금해했어. 아마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겠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면 그 사람은 고립될 거야. 그래서 한 오후가 지나고 모두가 칸나의 내일 입학을 위한 준비를 마쳤어. 그날 밤 너무 들떠서 칸나는 가방을 메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 바자시는 드래곤임에도 불구하고 칸나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걸 몰랐어. 오늘이 바로 칸나의 첫 등교 날이야? 반 친구들은 그녀의 귀여움에 매우 놀랐어. 토르는 밖에서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줄은 몰랐어. 하루 만에 칸나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 하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칸나는 한 소녀를 질투하게 만들었어. 그 소녀의 이름은 리코야. 그녀는 칸나가 귀여워서 꼭 안고 싶다고 말했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게다가 리코는 칸나와 팔씨름을 통해 힘을 겨루고 싶어 했어. 놀랍게도 칸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 이 귀여움을 막을 수 없어서 리코는 곧바로 사과하고 칸나와 화해했어. 그래서 칸나의 첫 수업은 꽤 순조롭게 끝났어. 다행히 칸나는 바자시가 어제 말한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고립되지 않았어.
그날 밤 바자시는 칸에게 입학 선물을 줬어. 가방을 열어보니 칸나가 좋아하는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매우 기뻐했어. 오늘 루카와 파냐가 바자시 집에 놀러 왔어. 사실 이 두 사람은 토르와 칸나를 보러 온 거야.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칸나가 울고 있는 리코를 데리고 들어왔어. 물어보니 리코가 칸나를 빈터로 데려가 놀았던 거였어. 갑자기 한 개의 풍선이 두 아이에게 날아왔어. 그런데 다행히 칸나가 그 풍선을 잡았어. 강한 성격의 리코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했어. 만약 지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놀 수 없다고 했어.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나중에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공격받아서 화가 나서 받아들였어. 모든 얘기를 듣고 토르와 그의 친구들은 칸나와 리코를 대신해 나가기로 결정했어. 말할 필요도 없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겠지. 비록 팀원이 3명밖에 없었지만 이 팀은 젊은이들을 전혀 방역할 수 없게 만들었어. 경기가 끝난 후 토르는 여전히 조금 지루하게 느꼈어. 아직 힘을 다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파냐와 루카가 토르와 경기를 하기로 했어. 바자시와 리코는 밖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평범한 축구를 하는 것인데도 이 팀이 빈터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줄은 몰랐어. 오늘 TV에서 몇 가지 여성 유혹 비법을 배운 후 토르는 바자시의 회사에 가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토르는 바자시를 보았어. 하지만 그녀가 타키아라는 젊은이와 이야기하는 걸 보자마자 매우 질투가 났어. 바자시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장이 와서 그녀에게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라고 요구했어. 그때 토르는 바자시를 혼내는 그런 사람에게 매우 화가 났어. 방 안의 모든 사람들도 그녀를 대신해 불만을 터뜨렸다. 그 부장이 이렇게 일을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고. 그가 떠나기 전에 토르는 그의 발을 걸어주며 복수를 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토르는 항상 바자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부장이 돌아왔다. 바자시가 자신이 시킨 일을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을 보고 그는 다시 화를 내며 그녀를 꾸짖었다. 토르는 이 순간 그를 당장 내보내고 싶었다. 예전처럼 발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는 그의 얼굴을 한 10번은 박살내고 싶었다. 그날 밤 퇴근 후 바자시가 토르를 부르자 그녀는 매우 놀랐다. 알고 보니 조금만 추리하고 오후에 일어난 사건을 연결해 보니 바자시는 토르가 여기 있음을 알아챘다. 바자시는 토르가 자신을 위해 해준 일에 감사하며 두 사람은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부장이 어제 한 일들을 알고 회사 사장이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토르가 물건을 사러 가는 길에 우연히 길가에 서 있는 청년 파니아를 발견했다. 물어보니 이 청년은 여기에서 일정 기간 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토르는 그를 여기서 초대하고 싶었지만 바자시는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이 청년은 산으로 가서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단 하루 만에 도시 근처 산에서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토르는 그를 집 사러 데리고 갔다. 그러나 둘이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이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청년 파니아가 저 세상에서 가져온 금이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해 어디에서도 교환해주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갑자기 토르는 한 곳을 생각해냈다. 두 사람은 청년 타키아의 집으로 갔다. 타키아는 파니아의 사정을 듣고도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다. 토르는 파니아가 여기서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과 몇 초 만에 그는 타키아와 함께 게임을 하러 들어갔다. 오늘 토르와 칸나는 TV에서 마술 프로그램을 보고 매우 감탄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부셔보았지만 방송에서처럼 할 수는 없었다. 코바야시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되자 초능력은 정말 드문 건가? 딸이라고 묻자 두 아이는 충격을 받았다. 이때 코바야시는 방금 했던 것을 다시 해보려 했고 토르와 칸나는 매우 놀랐다. 하지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토르는 더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칸나가 어디선가 초능력 수련서 한 권을 찾아냈다. 토르는 그것을 보고 매우 신나서 책에 있는 대로 수련하고 싶어 했다. 첫 번째 단계는 폭포 아래에서 명상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한 손가락으로 바나나 나무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투시 능력을 연습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혹독한 훈련 끝에 돌아왔다. 토르는 다시 한번 숟가락을 부러뜨려 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토르가 실망한 모습을 보자 코바야시는 토르에게 그것을 부러뜨리는 방법을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 성공한 후 토르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늘 리코는 칸나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자기는 하녀도 있다고 자랑했다. 리코의 초대에 따라 곧 칸나가 도착하고 코바야시와 토르도 함께 초대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리코가 문에서 모두를 맞이하고 있었다. 게다가 리코는 코바야시를 칸나의 엄마라고 착각했다. 두 사람이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리코의 하녀가 등장했고 그녀를 보자 코바야시는 매우 흥분했다. 토르는 이를 보고 불만을 표하며 그녀가 하녀랑 전혀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하녀에게 맞는 유니폼 기준은 없었다. 수년간의 개혁 끝에 사람들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하녀복을 만들어냈다. 코바야시는 한번 보고 이게 진정한 하녀라는 것을 알아챘다. 두 사람은 막 만났는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초대에 따라 코바야시는 이 고급 하녀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열심히 따라갔다. 칸나는 리코의 방으로 들어가 놀았다. 리코는 마치 좋은 집안의 여자아이를 자기 방에 유인한 듯 매우 즐거워 보였다. 두 사람은 그 후 함께 게임을 하기로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칸나와 가까이 접촉하게 된 리코의 표정은 상상할 수 있었다. 코바야시는 슈퍼급 비프로 하녀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열띤 논의에 토르는 마치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때 리코와 칸나는 게임을 시작했다. 리코는 칸나의 귀여움에 몇 번이나 기절했는지 모른다. 리코의 집에서 오후를 보내고 세 사람은 함께 돌아갔다. 오늘 루카가 코바야시 집에 놀러 왔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계에 일정 기간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루카가 코바야시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소환의식을 하고 있는 걸 우연히 느낀 것이다. 호기심이 생겨서 가봤더니 마법사 가문에 속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생겼다. 그 소년은 그녀를 악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루카는 코바야시와 토르에게 그 오해를 풀기 위해 가자고 했다. 세 사람은 루카가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들어간 집으로 갔다. 잠시 대화하던 중 그 소년도 집으로 돌아왔다. 낯선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을 보고 소타는 루카가 동료를 부른 줄 알았다. 모두 루카가 악마가 아니라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소년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이때 코바야시가 입을 열었다. 만약 루카가 악마라면 소환되었을 때 사용되지 않으면 그녀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코바야시는 소택에 루카에게 뭔가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마법사 집안의 아들인 소타는 이미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루카가 줄 수 있는 것은 몸뿐이었다. 이때 소타는 매우 부끄러워하며 도망갔고 루카를 변태라고 불렀다. 오늘 집에서 앉아있던 칸나는 오후에 파니아 청년이 고원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봤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가 내일 있을 Q&A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게임을 하며 누가 설거지를 할지를 정했다. 여기 이사 온 이후로 파니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그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고대 유적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이제는 게임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다. 오늘 코바야시와 칸나, 토르는 바다로 여행을 갔다. 게다가 소타와 루카가 함께하고 두 개의 물총도 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루카는 너무 야한 옷을 입고 있어서 갈아입으러 끌려갔다. 토르와 칸나는 바다에서 놀고 싶어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코바야시는 전혀 원하지 않았다.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였다. 조금 후 소타는 루카에게 선크림을 발라주었다. 하지만 아마도 그 남자애를 제어할 수 없어서 소타는 부끄러워서 도망쳤다. 이쪽에서는 칸나와 토르가 수박 깨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수박을 깨고 나서 두 사람은 수영 내기를 하자고 했다. 코바야시가 미리 경고했지만 토르와 칸나는 여전히 해변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 더 편하게 해변에서 놀기 위해 모두 사람 없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모두가 이때 토르의 등에 올라타서 놀고 있었다.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해변의 하루가 끝났다. 그날 밤 돌아와서 세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서 불꽃놀이를 했다. 하지만 코바야시가 사온 불꽃놀이는 너무 작아서 잠깐 동안만 놀 수 있었다. 그래서 토르는 도시를 위해 화염을 쏘는 공연을 했다. 제법 괜찮은 것 같았다. 오늘은 위부를 위한 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일이 바쁘던 타키아는 코바야시와 토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게다가 두 사람은 파니아도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으며 건너편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사 시작 알림이 나오자 수천 명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토르는 밖에서 사람들에게 줄을 제대로 서게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때 한 청년이 토르에게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녀가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녀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그녀가 자신의 캐릭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뿐이야. 잠시 후 바야시 언니와 토로로는 파냐의 부스를 보러 갔어. 지친 얼굴과 손님 하나 없는 부스를 보면 상황이 아슬아슬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더 놀라운 건 이 청년이 진짜 효과가 있는 저주 주문을 청 내내 팔고 있다는 거야. 다행히도 아무도 그 책을 사지 않았어. 파냐의 부스를 둘러본 후 토르와 바야시 언니는 밖으로 나가서 쉬기로 했어. 토르는 여기 이렇게 많은 코스플레이어가 있을 줄은 몰랐어. 게다가 토르는 자신과 같은 저 세계의 괴물들도 있다는 걸 발견했어. 코스프레뿐만 아니라 물어보니 그들은 평소에도 인간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변장을 한다고 해. 그리고 이번 이벤트를 맞아 그들은 발각될 걱정 없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토르가 저 세계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되자 세 사람은 겁먹고 도망쳤어. 토르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결국 이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때 토르는 아까 그 그룹 외에도 저 세계의 많은 종족들이 여기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주목했어. 그래서 토르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 그녀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드래곤의 꼬리와 날개를 드러냈어. 이렇게 독특한 하녀 드래곤의 모습 덕분에 토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요청했어. 아마 이게 그녀가 이 세계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겠지. 그날 오후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어.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드디어 모두가 쉴 수 있었어. 이런 퀄리티 높은 인력이 있다는 건 타키야 청년이 놓칠 수 없겠지. 그는 이후에 토르에게 다음번에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도망쳤어. 오늘 바야시 언니가 별을 감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칸나가 다가왔어. 학교에 가기 전에 소풍을 가기로 해서 칸나는 바야시 언니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그걸 듣고 바야시 언니도 동의했어. 하지만 그때 토르가 와서 자신이 더 요리를 잘한다고 하면서 대신하겠다고 했어. 그걸 보고 바야시 언니는 태도를 바꾸고 둘이서 칸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 누가 더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지 결정하기 위해 모두가 대회를 열었어. 심사위원으로는 파니아, 루카, 칸나가 참석했어. 규칙을 정한 후 둘은 외부로 나가 재료를 사러 갔어. 토르가 준비한 첫 번째 요리는 특별한 샐러드였고 바야시 언니의 요리는 단지 2개의 토마토였어. 하지만 결국 이 라운드의 승자는 바야시 언니였어. 그 이유는 토르의 요리가 너무 많아 도시락에 담을 수가 없었거든. 두 번째 대회에서는 토르가 승리했어. 그냥 심사위원장인 칸나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아마 바자시가 이렇게까지 결심한 건 처음이라. 이번엔 토르가 절대 지면 안 돼. 다음은 마지막 요리야. 토르와 바자시는 세 사람에게 점수를 줄 디저트를 꺼내왔어. 뜻밖에도 토르가 가져온 건 좀 이상한 것이었어. 바자시가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 칭찬하자마자 갑자기 그 요리가 개 짖는 소리를 냈어. 결국 바자시가 승자가 되었고 토르는 저 세계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규칙을 어겼어. 오늘 저녁을 막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뭔가가 날아와서 바자시의 집을 뚫어버렸어. 이 소녀의 이름은 엠마로. 토르를 저 세계로 데려가려고 왔어. 칸나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치 개와 고양이 같대. 용의 세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 온화체와 혼돈체. 온화체에 속하는 용들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해. 반면에 혼돈체는 파괴를 갈망해. 뜻밖에도 토르는 혼돈체에 속하고 엠마는 온화체에 속해. 그때 토르가 공간 포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서 해결하겠다고 했어. 엠마는 그걸 듣고 따라서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속임수였어. 다음날 엠마가 돌아왔어. 하지만 토르는 엠마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 지금은 바자시의 하녀로만 있고 싶으니까. 그때 바자시가 나와서 엠마를 보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고 그녀에게 케이크를 줬어. 엠마가 이 케이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서 토르는 그녀가 떠나면 남은 케이크를 가져가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토르는 결국 한 봉지의 케이크로 문제를 해결했어. 오늘 바자시는 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동료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뜻밖에도 그 사람은 엠마였어. 그녀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계 생물들이 인간과 함께 살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야. 인간의 장비에 처음 접촉했기 때문에 바자시는 엠마에게 일을 가르쳐야 했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집에 돌아갔어. 보통 회사는 매달 말에 직원에게 급여를 줘. 하지만 지금 엠마는 집세와 식비를 어떻게 해결할지 전혀 몰라. 알고 보니 그녀는 두세 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거야. 엠마는 어제 토루가 만든 전송 포탈을 통해 우연히 넘어온 것뿐이야. 바자시는 엠마의 상황을 듣고 그녀에게 케이크를 사주고 엠마에게 힘내라고 응원했어. 조금 후 바자시가 집에 돌아오니 토루가 바자시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느꼈어. 그녀는 바자시가 사내 연애를 시작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 일을 하며 엠마는 더 능숙해졌어. 뿐만 아니라 그녀는 바자시와 매우 친해졌어.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집에 가는 모습을 토루가 보게 되었어. 그래서 다음날 아침 토루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행동하기 시작했어. 바자시의 방을 청소해주고 정말로 깨끗하게 정리했어. 그리고 그녀를 위해 특별한 재료로 요리하기도 했어. 토르의 다른 모습에 바자시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 문을 열자 엠마가 밖에 서 있었어. 바자시가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로 엠마가 직접 만든 부적을 바자시에게 줬어. 그때 토르도 문을 열고 나와서 엠마를 몇 킬로미터 떨어뜨려 버렸어. 그제서야 바자시는 문제를 깨달았어. 토르와 대화한 후 그녀는 무언가 불편할 때는 꼭 나에게 말하라고 했고 토르도 다시 기분이 나아졌어. 곧 칸나 학교에서 학급대항 운동회가 열릴 거야. 리코의 말에 따르면 그날 부모님들이 응원하러 올 거라고 해. 게다가 이기면 부모님한테 칭찬도 받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칸나는 매우 흥미를 느끼고 바자시에게 응원하러 와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그날 바자시는 일이 많아서 칸나를 보러 갈 수 없었어. 토르는 그 말을 듣고 바자시를 대신해서 가고 싶었어. 하지만 칸에게는 토르가 언니 같은 존재일 뿐 바자시가 진짜 엄마야. 바자시가 여전히 갈 수 없다고 하자 칸나는 삐져서 방으로 돌아갔어. 다음날 아침 칸나는 여전히 우울한 기분으로 학교에 갔어. 리코는 그 소식을 듣고 칸나를 응원해 주었어. 운동회의 최종 목표는 이기는 것이니까. 바자시는 타키야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 비록 그날 모두가 바쁘긴 했지만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게 돼. 원하지 않으면 이유를 찾는 거고. 그때 칸나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토르에게 투명 마법을 걸어달라고 부탁했어. 그 후 칸나는 바자시의 작업 현장으로 날아가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그날 밤 바자시가 피곤하게 집에 돌아오니 칸나가 바자시에게 응원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알고 보니 오늘 칸나가 바자시의 작업 현장에 갔던 것 같아. 그 사실은 바자시를 더 죄책감 느끼게 했어. 한참 고민한 끝에 바자시는 그날 칸나의 응원을 가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일을 쉬려면 바자시는 마감 전에 모든 일을 끝내야 했어. 그래서 며칠 동안 바자시는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왔어. 칸나는 바자시가 자신을 응원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 그래서 바쁜 일상 끝에 오늘 드디어 바자시가 칸나를 응원하러 갈 수 있게 되었어. 뿐만 아니라 오늘 루카도 소타를 응원하러 왔어.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어. 이번에 칸나는 리코와 팀을 이루어 삼각 달리기를 하게 돼. 하지만 리코가 너무 흥분해서 결국 두 사람의 팀은 4등에 그쳤어. 이쪽에서는 소타가 보물찾기를 하고 있어. 세계적 수준의 것을 찾으라는 종이의 요구를 읽고 소타는 루카의 손을 끌고 가서 1등을 차지했어. 칸나의 반은 다음으로 줄넘기 단체 경기를 넘겨야 해. 각 팀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칸나의 반도 결국 1등을 차지했어. 체육대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칸나의 반은 1등 반과 점점 간격을 좁혀가고 있어.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계주에서 모두가 이겨야 해. 하지만 리코가 달려갈 차례에 너무 서두르다가 배턴을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칸나의 반은 점점 뒤처지고 말았어. 마지막 희망은 칸나에게 달려 있었고 그녀는 정말 빠르게 달리며 나머지 경쟁자들을 제치고 있었어. 이런 강한 부담을 지고 결국 칸나의 반이 1등을 차지했어. 리코는 정말 미안해했지만 칸나의 격려를 받은 후에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있어. 모두가 동네 장식을 바쁘게 하고 있어. 오늘 토르와 칸나가 쇼핑을 하러 갔을 때 다리가 다친 아저씨를 발견했어. 알아보니 이 아저씨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다가 실수로 넘어졌대. 행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아저씨는 토르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했어. 이 말을 듣고 토르는 동의하고 돌아가서 모두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 엠마는 이 일에 끌려들게 되자 전혀 원하지 않았어.
그녀는 거절할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모두 토르에게 발각돼서 참여하게 되었어. 먼저 모두가 계획을 세워야 해. 한참 동안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다가 결국 그날 성냥팔이 소녀 연극을 하기로 결정했어.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는 전문 감독이 필요하고 파니아가 그 역할을 맡기로 했어. 먼저 연극의 주인공을 찾아야 해. 토르와 엠마, 심지어 리코가 오디션을 해봤지만 아무도 괜찮은 사람을 고르지 못했어. 모두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루카가 소타를 이 역할에 추천했어. 조금만 바꾸면 소타가 여자처럼 보일 거야. 봐도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소타는 부끄러워서 도망쳤어. 결국 모든 희망을 칸나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 화장을 마친 후 모두가 이건 진짜 완벽한 성냥팔이 소녀라고 생각했어. 역할이 정해진 후 다음으로 모두가 연습을 해야 해. 이번엔 엠마가 감독을 맡기로 했지만 이번 연습은 그리 순조롭지 않은 것 같아. 모두들 연극이 원작보다 개선되어야 더 재밌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엠마는 다 엉망이라고 느꼈어. 드디어 연극날이 왔어.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의 소개로 성냥팔이 소녀가 등장했어. 게다가 이때는 할아버지의 이영장사도 함께 등장했어. 이때 밖은 점점 더 추워졌어.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영을 태워서 몸을 녹이기로 결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마녀를 소환해버렸어. 마녀는 두 사람에게 마법 소녀가 되게 하고 이 힘을 얻으려면 싸워야 한다고 말했어. 모두가 이노바를 향해 달려들 준비를 할 때 마법 요정이 나타나 마녀를 막았어.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마법 소녀는 이 세계를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마법을 사용한 후 둘은 주변의 집들을 태워버려서 한 장군이 악한 관리를 처치할 기회를 만들었어. 한참 전투 후 마법 소녀는 결국 승리를 거두고 성냥팔이 소녀의 연극도 여기서 끝났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안 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오겠지. 오늘 야시 삼촌과 칸나, 토루가 쇼핑거리로 갔더니 평소보다 사람이 더 많았어. 그 후 세 사람은 행운의 추천 부스로 갔어. 토루는 삼촌과 함께 온천에 가고 싶어서 특별상을 받았지만 결국 3등만 당첨됐어. 괜찮아? 이 추운 날씨에 온열 매트를 받는 것이 더 유용할 거야.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토루는 모찌를 만들기 위한 도구 세트를 또 샀어. 오늘은 12월 30일이야.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집을 정리한 후 토루는 칸나와 야시 삼촌과 함께 옥상에서 모찌를 만들었어. 이때 이웃이 고향에서 가져온 선물을 토루에게 줬어. 그래서 그녀는 아침에 만든 모찌를 나눠주기로 했어. 오늘은 12월 30일이야. 칸나는 야시 삼촌에게 기모노를 입혀달라고 부탁해서 리코와 신사에 가기로 했어. 칸나에게 기모노를 입힌 후 야시 삼촌이 토루에게 입고 싶냐고 물어봤어. 잠시 후 야시 삼촌은 자신의 오래된 기모노를 꺼내서 토루에게 입혔어. 조금 가슴이 꽉 끼긴 했지만 잠시 후 신사로 가는 길에 세 사람은 우연히 사람들을 만났어.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 칸나는 행운의 부적을 보고 매우 신이 났어. 그래서 야시 삼촌에게 하나 사달라고 했어. 부적을 산 후 다음은 점괘의 젤이었어. 야시 삼촌이 토루의 점괘를 보니 대박이 아니라서 불길한 기분이었어. 이때 모두가 함께 새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 이런 사람들의 풍습을 경험하니 토루는 이상하게 평화롭게 느꼈어. 잠시 후 사람들이 모여서 야시 삼촌의 집으로 가기로 했어. 여기서 따뜻한 방석에 앉고 토루가 만든 수프를 먹는 것보다 더 좋을 건 없어. 특히 야시 삼촌은 토루가 자신의 꼬리를 수프에 넣어줬어. 오늘은 새해 이틀째. 칸나는 집에만 있어 지루해 했어.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 야시 삼촌만 평소처럼 야근이 없어서 편안하게 느꼈어. 긴 설 연휴가 끝나고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어. 오늘은 칸나와 야시 삼촌이 설 연휴 이후 다시 학교와 일하러 가는 날이야. 야시 삼촌이 떠나기 전에 토루는 저녁에 맛있는 계란 볶음밥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 집안 청소를 끝내고 모든 일을 마친 후 토루는 계란 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어.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그냥 보통 맛이었고 이렇게는 야시 삼촌을 놀라게 할 수 없겠더라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바로 그때 루카가 토루에게 몇 개의 과자를 줬어. 토루가 야시 삼촌을 위해 계란 볶음밥을 만드는 이야기를 듣고 루카는 재료만 더 맛있는 걸로 바꾸면 된다고 제안했어. 그 말을 듣고 토루는 장을 보러 가기 위해 가방을 챙겼지만 좋은 재료들은 너무 비쌌어.
방법이 없어서 그녀는 저쪽 세계로 가서 고급 재료를 찾기로 했어. 잠시 후 칸나가 돌아왔을 때 이상한 재료들이 테이블 위에 있었어. 희귀한 닭의 알과 정령의 목욕물, 그리고 귀신의 고기를 섞어서 야시 삼촌에게 주려고 했어. 이쪽에서 야시 삼촌도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어. 너무 피곤해서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졸았어. 이때 그녀는 첫 키스를 꿈꿨어. 처음으로 토르를 만났던 날. 그때 토르는 신의 전투에서 패한 후 여기로 날아왔어. 하지만 아마도 술에 취해 있어서 야시 삼촌은 그 모습에 토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토르의 등에 꽂힌 검을 보고 야시 삼촌은 올라가서 그걸 빼줬어. 그때 토르는 자신이 이렇게 구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야시 삼촌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토르는 야시 삼촌이 준 술을 받아 마셨어. 둘은 그렇게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어. 더 이야기를 나눌수록 토르는 둘이 잘 맞는다고 느꼈어. 술이 다 떨어지자 야시 삼촌이 어디 갈 데가 있냐고 물어봤어. 없다면? 토르는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한여가 되어야 해. 꿈에서 깬 그녀는 야시 삼촌이 내려야 할 역에 도착할 타이밍이었어. 조금 후 집에 돌아가니 테이블 위에 거대한 계란볶음밥이 놓여 있었어. 아주 맛있었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남은 것은 내일 데워 먹어야 해. 오늘은 일요일. 야시 언니는 집에서 쉬고 칸나는 리코랑 공원에서 놀기로 했어. 토르는 야시 언니와 잠시 얘기한 후 점심 준비를 위해 외출했어.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토르는 뭔가를 느꼈어. 그게 바로 토르의 아빠였어. 그는 토르를 데리러 온 거였어. 이쪽에서 칸나는 그의 존재를 느끼고 달려갔어. 하지만 칸나는 한 발 늦었어. 그 순간 토르는 아빠에게 붙잡혀 갔거든. 그날 오후 칸나는 집에 돌아와 야시 언니에게 이 일을 전했어. 토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소식에 야시 언니는 잠시 멍해 있었어. 토르가 떠난 후 야시 언니의 일상은 예전처럼 돌아갔어. 집안일은 여전히 엉망이었고 가끔은 밖에서 음식을 사와서 칸나랑 같이 먹기도 했어. 토르가 없는 삶은 야시 언니에게는 매우 공허했어. 종종 너무 바빠서 칸나를 리코 집에 하룻밤 재워 보내야 했어. 오늘 야시 언니는 엉망인 집에서 깨어나 문 밖에서 토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밖으로 나가보니 토르가 눈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야시 언니는 정말 기뻤어. 하지만 두 사람의 기쁨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토르의 아빠가 나타났어. 알고 보니 토르는 아빠에게서 도망쳐서 다시 돌아온 거였어. 그는 드래곤은 이 세계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라며. 하지만 이때 토르는 이미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있었어. 토르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녀는 야시 언니의 하녀였으니까. 그 순간 그의 에너지가 야시 언니에게 향했어. 비록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일어나서 그에게 토르가 여기 남을 수 있도록 설득했어. 야시 언니의 말을 듣고 토르는 아빠와 싸우기로 결심했어. 그들은 이후 넓은 평원으로 갔어. 드래곤으로 변신하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 싸움에 돌입했어. 비록 아빠와 그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고 있었지만 토르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 다시 한번 서로 부딪힐 준비를 하는 순간 칸나가 야시 언니를 따라왔어. 그녀는 그가 자신의 딸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어. 토르가 원하는 건 인간 세계에 통합되는 것이지만 그는 그걸 믿지 않았어. 한참의 가르침 후 야시 언니는 그에게 딸을 믿어야 한다고 외쳤어. 아마 그는 야시 언니의 말을 이해했을 거야. 비록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척했지만 그는 결국 떠나며 토르가 여기 남는 것을 묵인했어. 모든 일이 지나간 후 토르는 달려가서 야시 언니를 껴안았어. 그 후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졌어. 이제 토르는 다시 야시 언니의 드래곤 하녀로 돌아갔어. 구독해줘서 고마워. 흥미진진한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줘.